안녕하세요. 불만창 기자들입니다. K리그 26라운드 프리뷰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첫 경기는 15일 금요일에 오후 7시에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제주와 강원전이고요. 최근 5경기 폼을 보면 제주는 무승승패패, 제주는 승승패패, 승승패패 이렇게 지금 반복하는 흐름을 반복하고 있는데 시즌 네 번째 연패를 당한 상태입니다. 강원은 승무패 무무 최근 2경기 연속 승리를 거두지 못했죠. 최근에 홈 2점을 앞세워서 다득점에는 성공하고 있지만 원하는 만큼 승점을 쌓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원과 제주 공교롭게도 같은 스폰서를 둔 그리고 같은 비슷한 색깔을 사용하는 두 팀의 고민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올 시즌 맞대결은 첫 경기는 비겼고요. 두 번째 경기에선 강원이 3대 0으로 승리를 하면서 주요 스탯에도 나오지만 강원이 은근한 그리고 확실한 제주의 천적이거든요. 그런 점을 잘 보여줬습니다. 강원은 2018년 이후에 제주 원정에서 10경기 연속 무패 중인데요. 이쯤 되면 강원 선수들이 그냥 그 제주 섬 자체를 좋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성적이 좋은 그런 상태입니다. 주요 결장자는 제주는 안태현 선수가 복귀까지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강원의 결장자가 좀 많습니다. 주장 김동현 선수는 안타깝게도 거의 시즌아웃에 준하는 십자인대 부상을 당했고요. 서민우, 송준석 선수는 나란히 지금 카드 징계, 그리고 모재현, 이기혁 선수는 지금 근육 부상 중이라 출전이 미지수라는 점에 볼 때 주전급 3, 4명 정도가 빠질 수 있다. 특히 중원에 김동현, 서민우가 빠졌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때마침 김대호 선수가 돌아오지만 두 선수의 공백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제주는 이탈로 선수가 징계 끊고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중원 싸움에서는 제주가 할만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서민우 선수는 팀 내에서 차단 1위, 그리고 김동현 선수는 인터셉트 1위거든요. 중원 장악에 어떤 그 역할을 하던 두 선수가 빠진 공백을 어떻게 메우는지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결장자를 봤을 때는 제주가 충분히 할 만한 경기로 보이지만 상성은 절대 무시 못한다고 봅니다. 저는 무승부 예측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과 포항전입니다. 같은 시각 안양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데요. 안양은 남자의 팀이죠. 무승부는 키우지 않습니다. 패패 승 패패 중이고요. 포항은 패패패 승승 중입니다. 포항 역시도 지금 무승부 없이 어쨌거나 승부를 내고 있다. 근데 포항은 특이할 점이 최근 2경기 연속 지금 승리를 거두면서 연속 무실점 중입니다. 네, 이게 작년에 이어서 참 오랜만에 나오는 무실점이라는 점에서 포항 입장에선 반가운 그런 행보라고 할 수 있고요. 안양은 화력 면에서는 아주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일단 다실점, 대량 실점하는 숙제를 하루빨리 풀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 포항전도 2경기에서 모두 2골씩 내줬거든요. 그러면서 연패를 당했는데 안양 입장에선 최근 포항의 경기를 보면서 우리도 무실점을 해야 우리가 강등권에서 탈출할 수 있겠구나.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포항은 그 무실점 이전에 4골, 3골, 5골 실점한 것을 반드시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뭔가가 지금 박태 감독이 마법을 부린 게 아닌가 이런 짤도 돌아다니던데 상당히 좀 재밌더라고요. 여기 홍윤상 선수가 최근 4경기에서 3골, 100골까지 97골 남았고요. 반면에 안양 같은 경우에는 무승부는 없지만 지금 패배 횟수가 많다는 점이 걸리고요. 특이할 점이 안양의 외국인 선수 득점 비율이 70%입니다. K리그 올 시즌 전체 1위인데요. 이 모따라던가 마테우스 기타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이 좋다는 거는 팀 입장에서 나쁘지 않지만 국내 선수의 활약이 그만큼 저조하다는 뜻도 되니까 어느 정도의 비율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서 이 스탯을 가져왔습니다. 결장자는 안양은 박종현 선수 외에는 큰 부상자는 없어서 주전급 다수가 홈 경기에 출전할 것으로 보이고 포항은 완델손 백성동 기존 부상자의 기성용 선수가 지난 광주전에서 부상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김동진 선수가 이 오베르단 선수의 파트너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김종우 선수도 지금 부상해서 돌아온 만큼 중원엔 조금 더 다양한 카드를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측을 해보면 기성용 선수가 최근에 또 꾸준히 호흡을 맞춘 점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 사이에서도 좀 익숙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기존에 있던 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기성용 선수의 공백
이 결장이 오베르단의 결장만큼은 또 크지 않을 것 같다. 여기에 홍윤산 선수 물론 기성용 선수의 패스를 받지 못하겠지만 물오른 어떤 발끝 상태를 봤을 때는 포항이 3연승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포항승 찍겠습니다. 전북 대구전 보겠습니다. 극명히 갈리는 가장 꼭대기에 있는 팀과 가장 지하 끝에 있는 팀 간의 맞대결인데요. 16일 오후 7시에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전북은 5연승 중입니다. 기록을 보니까 2020년 코로나 때죠. 7월 이후에 5년 만에 리그 5연승 중이고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무패패패무 3연패 끝에 지난 서울전에서 비기면서 승점을 딴 게 그나마 다행인 그런 경기가 됐습니다. 올 시즌 맞대결에선 전북이 모두 3승리를 했는데요. 3대1 그리고 4대0 스코어로 좀 이겼고 대구는 최근 전북전에서 지금 3연패라면서 10골을 헌납한 점이 걸립니다. 과거에 세징야 효과를 통해서 대구가 전북전에서 곧잘 승점을 땄는데 최근에 흐름이 많이 좀 넘어갔다. 이렇게 또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북은 결장자가 있죠. 김영빈 선수가 카드 누적으로 빠집니다. 김영빈과 홍정호 선수 올 시즌에 동반 출전한 경기에서 평균 실점이 0.72 거든요. 두 선수가 동반 출전하지 않는 경기가 평균 1.0이라는 점에 봤을 때는 김영빈 선수의 공백이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아마도 연재훈 선수 지금 벤치에서 꾸준히 조커로 출전하는 연재훈 선수가 홍정호 선수의 파트너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김태현 선수는 지금 발목 쪽의 문제로 살짝 컨디션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이 빠질 경우에는 최우진 선수 혹은 과감하게 권창훈 선수가 풀백으로 나설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대구는 홍저훈 그리고 김정현 선수가 빠집니다. 중원에서 역할하던 김정현이 빠진 만큼 중원에 이용래 선수가 다시 나온다거나 이진용 선수가 투입된다거나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북은 올 시즌에 14경기에서 동일한 라인업 꺼냈거든요. 그런데 이제 김영빈 선수가 빠지면서 라인업에 조금은 변화가 생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 5경기에서 모두 다른 선수가 득점을 한 점 어디서 터질지 모른다는 게 대구로서는 상당히 좀 막는데 애로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구는 원정끼리 상당히 좀 발걸음 무거울 것 같은데 지금 12경기 연속 원정에서 멀티 실점 중입니다. 무엇보다 공격도 공격인데 수비 안정화 없이는 잔류는 없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최근 3경기 연속 선제 실점하고 있는데 그건 역시도 좀 풀어야 될 숙제로 보입니다. 이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전북 승리를 고르겠습니다. 네, 다음은 수원FC와 울산전입니다. 같은 날 그리고 오후 8시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열립니다. 최근 5경기 연속 폼 보면 누가 울산이고 누가 수협이지 라고 할 정도로 좀 뒤바뀐 감이 있죠. 수협은 4연승 뒤에 지난 경기에서 대전에 패했고요. 울산은 패패 무패 승이거든요. 오랫동안 컵대회 포함 12경기 만에 지금 제주를 잡고 기어이 승리를 거뒀고 그 경기는 신태용 감독의 데뷔전이었다는 점에서도 상당한 좀 의미가 있는 그런 경기가 됐습니다. 올 시즌 맞대결에선 팽팽했습니다. 전적으로는 울산이 수원 FC가 1승 1무였지만 스코어상으로는 4골을 넣고 3골을 헌납하면서 한 번 이기고 한 번 비기는 그런 경기가 됐는데요. 이날 역시 최근 흐름을 봤을 때는 팽팽한 맞대결 그리고 수협 홈 경기에는 뭔가 묘한 기운이 있는 그런 묘한 기운이 있거든요.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울산 역시도 상당히 좀 어려운 경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고요. 주요 결장자는 수원FC가 윤빛가람 선수가 장기 결장 중이고 이현용 선수가 햄스트링 쪽을 다쳐서 지금 회복 중인데 이날 출전은 불투명합니다. 울산은 엄원상 윤종규 선수가 지금 컨디션 체크 중이고 정승현 선수 역시도 큰 부상은 아니라고 하는데 일단 지난 경기에서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일단 과로를 쳐놨습니다. 정승현 선수가 빠질 경우에는 만약에 포백으로 돌아온다면 푹 쉬고 돌아온 김영권 선수 중심으로 수비진을 꾸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울산은 제주전에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 모처럼 좀 승리를 거뒀고요. 그리고 수원FC 원정 7경기 연속 패배가 없다는 점은 선수들에게 조금은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 리그 원정 5경기 연속 지금 승리가 없거든요. 울산이 3연패를 할 때 거의 나오지 않던 모습이 전임 김판호 감독 체제에서는 나왔다.
신대용 감독이 첫 원정 경기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중요해 보이고, 말컹은 첫 선발 경기였던 제주전에서 혼자 8개의 슈팅, 올 시즌 개인 최다인데요. 슬슬 뭔가 감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 비록 제주전에서 득점하지 못했지만 날카로운 모습 보였다는 점에서 수원FC 수비진이 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원FC는 최근 6경기 중에 5경기에서 선제 실점, 그런데 성적은 3승 2패, 그러니까 역전승에도 지금 능한 모습, 그만큼 기세가 좋다는 거겠죠. 그리고 최근 5경기 연속 멀티 득점, 거의 4년 만에 나온 일인데요. 그 정도로 공격진의 어떤 발끝 상태가 날카롭다. 여기에 홈 2연승 중이라는 점. 그리고 사박, 말컹 덤벼라고 키워드를 뽑았는데 최근 4경기 연속 골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컹, 포함, 에릭, 그 울산 누구보다 지금 득점 페이스가 좋다는 점. 그리고 수에이브는 4년 만에 지금 첫 두 자릿수 득점자 사박이라는 선수가 나왔다는 점에 반색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 예측이 좀 어려운데요. 이거는 아마 역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좀 감을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수원FC 홈 기운이 심상치 않아서 수원FC 승리로 고르겠습니다. 다음은 광주 대전전입니다. 저는 수원FC와 울산전은 어느 정도 좀 득점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광주 대전전은 뭔가 이 많은 골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일단 최근 폼은 광주가 승패, 무패패, 4경기 연속 패, 4경기 연속 무승 중인데 최근 4경기 중 3경기에서 패했단 말이죠. 최근 올 시즌 들어서 가장 안 좋은 흐름을 타고 있다. 그래서 이정현 감독도 우리 승강피오를 준비해야 될지 모른다라고 좀 경고등을 킨 상태입니다. 대전도 오랫동안 이기지 못하다가 최근에 지금 승패승 3경기에서 2승 따내면서 다시 한번 지금 선두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건 골, 중요한 건 주민규의 골, 그리고 누군가의 결승골, 그리고 어떻게든 지금 승점 3점을 따내는 거였는데 지난 수협전 승리가 주는 자신감이 상당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하지만 대전은 광주를 상대로 애를 먹었죠. 지난 2경기에서 모두 무승부를 거둔 그런 상태입니다. 결장자는 광주는 김진호 선수가 장기 결장 중이고, 아사니 선수는 일단 과로를 쳐놨습니다. 왜냐? 물음표이기 때문이죠. 일단 훈련은 13일부터 팀 훈련을 참가했습니다. 그 전에 장단지 쪽에 지금 통증이 있어서 훈련을 빠졌었는데 일단 훈련장에는 복귀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경기 투입 여부는 아마 감독이 결정할 것으로 보이고요. 높은 확률로 그 사이에 토요일 경기까지는 이적이 발표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아사니가 팀 분위기에 어떤 미치는 영향 같은 거를 아마 고려해서 투입 여부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순수 실력적으로 그리고 전술적으로 봤을 때는 아사니가 꼭 필요한 건 사실이거든요. 6월 이후에 아사니가 지금 팀 득점 지분의 7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경기 때 이 유효 슈팅이 하나도 없었죠. 포항전에서 거의 27경기 만에 유효 슛이 하나도 없었던 건데, 아사니의 공백을 정통으로 맞은 그런 경기가 됐습니다. 포항에 심지어 또 패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아사니 선수를 다독여서라도 저는 라인업에는 포함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좀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전은 주민규 선수가 8경기 만에 득점을 하면서 11호 골, 기다리던 골을 터뜨려서 좀 감각이 많이 올라온 그런 모습이다. 밥신, 박규현, 에르난데스, 기존 부상자 외에는 지금 추가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좀 확인이 되기 때문에 김준범 선수라던가 마사 선수라던가 최근에 조금씩 폼이 올라오는 선수 위주로 지금 스쿼드를 꾸릴 것으로 보이고요. 로테이션을 거의 돌리지 못하는 광주와 비교했을 때 대전 스쿼드는 상당히 좀 호화롭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대전이 광주 원정에서 5경기 연속 지금 승리가 없고요. 광주의 수비가 대전한테 어느 정도 좀 먹혔다. 이렇게 또 보기 때문에 저는 무승부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김천과 서울전이고요. 17일 오후 7시 김천 종합운동장에서 열립니다. 김천은 최근 5경기에서 패승무 승무, 참 퐁당퐁당을 좋아하는 팀인데 4경기 연속 지금 패배가 없다. 서울은 승승패승 그리고 무, 대구전에서 비기면서
더 치고 올라갈 기회를 놓친 감이 있습니다. 두 팀 모두 지난 라운드에서 비겼기 때문에 이날은 승점 3점을 노리고 서로의 골문을 겨룰 것으로 보입니다. 올 시즌 맞대결에서 참 골이 안 터졌습니다. 첫 경기는 0대 0으로 비겼고요. 두 번째 경기에서 루카스의 결승골로 서울이 1대 0으로 신승을 거둔 바 있습니다. 서울이 최근 김천 원정에서 지금 4경기 연속 무패, 그리고 홈과 원정을 통틀어서 9경기 연속 지금 패배가 없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김천은 홈에서 최근 4경기에서 3승, 상당히 지금 승점을 잘 따고 있는데 재밌는 점이 골이 거의 안 터집니다. 올 시즌 홈 최소 실점이 1위예요. 유일하게 한 자릿수 8골만 내주고 있고 득점도 최소 득점 3위입니다. 네, 13골만을 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장에서 많은 경기가 열렸는데 지금 21골밖에 나오지 않았다. 이 경기 역시도 저는 한 골차 승부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김천은 뭐 워낙 몸 관리가 잘 돼서 그런지 일단 추가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좀 확인이 되는데, 서울은 이한도 문선민 선수가 지금 빠져 있죠. 여기에 정승원 클리마라 선수도 마지막 지금 컨디션 체크 중인데 미지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두 선수가 빠질 경우 특히 정승원과 문선민의 역할이 상당했기 때문에 다양한 옵션을 활용하기는 조금 애로점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승원이 만약에 결정한다, 이거는 팀 에너지 레벨에서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점, 긍정적인 부분도 있죠. 김진수 선수가 시즌 초반에는 살짝 컨디션이 좋지 않은 그런 느낌도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확실히 좀 물이 오른 그런 모습이죠. 지난 대구전에서도 골과 도움을 동시에 기록했는데요. 기록을 보니까 2017년 6월 전북 시절 강원전에서 동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이후에 8년 만이더라고요. 김진수가 위치하는 왼쪽 측면 공격, 여기가 지금 서울의 어떤 승부처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 경기는 무승부 아니면 한 골차 승리라고 좀 예상이 되는데 무승부로 가겠습니다. 네, 1대1 또는 0대0 무승부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26라운드 프리뷰 진행해봤습니다. 지금 비 피해가 있는 지역은 더 이상 지금 비가 안 왔으면 좋겠고요. 주말에도 맑은 날씨에서 쾌적한 K리그 경기, 특히 오심 없는 그런 K리그 1 경기가 되길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